안녕하세요. 투자론의 블랙스톤 H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시장의 아주 흥미로운 전략이죠. 바로 공매도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주식 투자는 가격이 올라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공매도에 숨어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걸 오히려 기회로 삼는 이 역발상 투자,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도대체 공매도가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는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걸 파는 투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공매도는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먼저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빌려서 팔았다가 다시 사서 갚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가격 차이, 그게 바로 공매도 투자자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교수님,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다시 사서 갚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4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이 주식 떨어질 것 같다 싶은 주식을 증권사에서 일단 빌려요. 이게 주식 차입. 둘째, 빌린 주식을 곧바로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럼 제 손에 현금이 들어오겠죠? 셋째, 제 예상대로 주가가 쭉 떨어지면 그때 더 싸진 가격으로 똑같은 수량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시 산 주식을 원래 빌렸던 증권사에 그대로 돌려주면서 거래를 끝내는 거죠. 간단하죠? 자, 이제 개념이랑 과정은 대충 알았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벌거나 잃게 되는지, 이 손익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익 계산의 기본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처음 주식을 판 가격에서 나중에 다시 사들인 가격을 빼면 그게 주당 차익이잖아요. 거기에 주식 수를 곱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배당금. 만약에 제가 주식을 빌린 기간 동안 그 회사에서 배당을 준다? 그럼 그 배당금은 원래 주인한테 제가 대신 물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수익에서 빼야 하는 비용이 되는 거죠. 교수님, 숫자로 예를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훨씬 쉬울 겁니다. 자, 제가 A라는 회사 주식 100주를 주당 100달러일 때 빌려서 팔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제 주머니에 10,000달러가 들어오죠? 그리고 제 예상대로 주가가 70달러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때 저는 시장에서 100주를 다시 삽니다. 얼마가 될까요? 7,000달러죠. 이제 이 주식을 증권사에 갚고 나면 제게는 최초 매도 대금 10,000달러에서 재매수 비용 7,000달러를 뺀 3,000달러가 고스란히 수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공매도가 이렇게 수익만 가져다주는 마법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투자자를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무서운 개념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증거금과 마진콜.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매도에 뛰어드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증권사가 그냥 믿고 빌려줄게 하진 않겠죠. 만약에 주가가 예상과 달리 막 올라서 투자자가 손실을 보면 그 손실을 증권사가 떠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보증금, 즉 담보금을 요구하는데 이게 바로 증거금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증거금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거래를 딱 시작할 때 내야 하는 최초 증거금, 그리고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선인 유지 증거금. 보통 최초 증거금은 50% 정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10,000달러어치를 공매도하고 싶으면 내 돈 5,000달러를 담보로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지 증거금, 보통 30% 수준인데 이건 일종의 위험 경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올라서 내 손실이 커지면서 계좌의 담보 가치가 이 선 아래로 툭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교수님,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 주가가 떨어질 줄 알고 공매도를 했는데 반대로 막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게 공매도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저는 손실을 보게 되죠. 주가가 계속 오르면 제 계좌의 담보 가치는 점점 쪼그라들고 결국 증권사가 정해놓은 유지 증거금이라는 위험선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마진콜이라는 걸 받게 되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이 공식이 바로 그 무서운 마진콜이 터지는 정확한 주가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주가가 계속 올라서 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내 계좌에 남은 담보 가치가 증권사가 정한 최소 유지선, 아까 말한 30% 같은 그 선 아래로 떨어지는 바로 그 가격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가격에 도달하면 증권사로부터 전화가 와요. 고객님, 돈 더 넣으세요? 이게 바로 마진콜이고 돈을 못 채워넣으면 제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투자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실제 숫자에 한번 대입해보죠. 지금부터 우리는 주당 100달러짜리 주식 100주를 공매도한 가상의 투자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초기 담보, 즉 최초 증거금은 50%로 잡고 위험 경고선인 유지 증거금은 30%로 설정할게요. 과연 주가가 우리 예상대로 떨어질 때, 예상과 반대로 오를 때, 그리고 최악의 경우 마진콜을 받을 때 내 수익과 손실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주가 변동에 따라 내 수익률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느 가격에서 마진콜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결과가 정말 극적이네요. 네, 그렇죠.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가가 우리 예상대로 70달러로 떨어지면 초기 투자금 5,000달러 대비 3,000달러의 수익을 얻어서 무려 60%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최고죠. 하지만 주가가 110달러로 오르면 마이너스 20% 손실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가장 위험한 지점, 바로 주가가 115.38달러에 도달하는 순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마진콜을 받는 가격이에요. 여기서 더 올라서 130달러가 되면 손실은 마이너스 60%까지 불어납니다. 이 차트를 보면 공매도의 비대칭적인 위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 봤자 0원 이하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수익은 이론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주가 상승은요, 이론적으로 한계가 없습니다. 200달러, 500달러, 1000달러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손실은 내 원금을 넘어서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 점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잠재적인 손실이 무한대일 수 있는 위험한 투자 전략이 아무런 통제 없이 방치될 리는 없겠죠. 당연히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공매도는 여러 기관의 아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공황 이후인 1934년에 증권거래법을 만들면서 강력한 규제 틀을 마련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SEC라고 부르는 증권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금융감독기관들이 공매도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또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적인 행위는 없는지 아주 촘촘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공매도의 개념부터 실제 계산, 그리고 무서운 위험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공매도는 분명히 고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긍정적인, 즉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가 하락을 부추겨서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항상 따라다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매도는 시장에 꼭 필요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없어져야 할 제도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S였습니다. 감사합니다.